안녕하세요. 한국은 강하다. 한강입니다. 히토류 원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히토류 원소는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전기차와 같은 모든 종류의 첨단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연료로까지 특수 금속 그룹입니다. 또한 제트 엔진이나 야간 투시경과 같은 멋진 군사 장비에도 사용됩니다. 이제 한 국가가 전 세계 특수 금속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 중국과 히토류 원소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히토류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한 아이가 학교 전체 사탕의 70%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그 아이와 친구가 되어 그 달콤하고 달콤한 사탕을 얻기 위해 거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히토류 게임에서 큰 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히토류 매장량이 많습니다. 즉, 땅속에서 캐내기만 기다리는 이 특별한 금속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등 히토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숨겨진 보물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생산에 뛰어난 또 다른 이유는 히토류 정연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연은 땅에서 히토류 원광석을 채취하여 순수하고 사용 가능한 금속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크고 더러운 돌을 가져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정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품질의 히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는 것은 환경에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폐기물과 오염이 발생하여 공기, 물, 토양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환경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한 아이가 사탕을 엄청나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엉망으로 만들고 뒤처리를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사탕을 많이 가진 한 아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2010년에 중국이 일본과 일부 섬을 두고 큰 싸움을 벌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싸움 중에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 금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마치 중국이 일본의 사탕을 빼앗아간 것과 같았고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통제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금속을 다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최고의 협상 카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러한 특수금속을 자체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히토류 공급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아이들이 모든 사탕을 한 아이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상황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가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시장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학교에 사탕을 직접 가져오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과 같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나눠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히토류에 관한 한 중국은 여전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정제 기술도 뛰어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게다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안팎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수년간 사탕을 만들어 왔고 최고의 레시피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히토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토류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첨단 기기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사용함에 따라 이러한 특수 금속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탕은 항상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게임에서 계속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탕을 독차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히토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비밀을 공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멋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고 재미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현명하게 생각하고 사용 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도구로서 중국의 히토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다른 국가들도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게임에서 세계 최대의 플레이어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특수금속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온갖 종류의 멋진 물건을 만들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큰 성공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상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뒤따릅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이 히토류 산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탕을 원하느냐에 따라 사탕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히토류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사람들이 사탕을 많이 사지 않기로 결정하자 사탕 제조업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히토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자체 히토류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그들은 꽤 잘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에 전 세계에서 35만 톤의 히토류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는 전년도보다 16.7% 증가한 수치입니다. 히토류 가격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 히토류를 사용하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파티를 많이 하지 않거나 영화관에 많이 가지 않아서 사탕을 많이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히토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는 중국의 히토류 회사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 가게에서 사탕을 충분히 팔지 못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모두 지불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에 중국 히토류 그룹, 북부 히토류, 사허 자원과 같은 중국의 대형 히토류 회사들은 모두 수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2023년 첫 몇 달 동안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토류 생산이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중국이 이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는 사탕을 원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도 이러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생산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엄격한 환경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탕 제조업체가
더 비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사탕을 만든 후 주방을 청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히토류 게임에 뛰어든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자체 히토류 공급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그들은 꽤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네에 새로운 사탕 가게가 문을 열면서 기존 대형 사탕 가게의 고객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히토류 프로젝트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정부가 신생 사탕 가게가 대형 사탕 가게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주도 히토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나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주의 사탕 재료가 숨겨져 있는 거대한 비밀 창고가 있는 것처럼 마침내 호주에서 직접 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경쟁이 중국을 약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블록에서 큰 사탕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이제 다른 가게가 생겨나면서 고객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더 이상 자신들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산업에서 여전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험과 자원, 그리고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탕 레시피, 가장 많은 재료, 가장 멋진 사탕 제조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은 쉽게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환경 친화적이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더 개방적이며 가격을 더 유연하게 책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대형 사탕 가게가 고객 만족을 위해 더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고 다른 상점과 협력하고 세일과 할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히토류의 미래와 업계에서 중국의 역할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예전처럼 시장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려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히토류 게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이며 히토류 시장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큰 사탕 가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게와 동네를 나눠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산업에서 더 많은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혁신과 가격 하락, 그리고 이 중요한 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사탕 가게가 많아지면 대형 가게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고객에게는 더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히토류 산업에서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더 지속 가능한 히토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적응하고 성장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대형 사탕 가게가 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가게와 협력하여 최고의 사탕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전 세계가 히토류 산업에서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토류가 첨단 기술 세계에서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특수금속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탕을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사탕이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개발하고 재활용 기술에 투자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히토류 재활용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에 집중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히토류 산업의 큰손이었지만 지금은 치열한 경쟁과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치 동네의 대형 사탕 가게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온 나라들은요? 그들도 가만히 앉아서 드라마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취하고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 아이들이 더 이상 대형 사탕 가게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직접 사탕을 만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에 관한 한 중국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종류의 첨단 산업에 이 금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히 2010년 일본에 일어난 일 이후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가게에서 사탕을 사다가 어느 날 가게에서 더 이상 사탕을 팔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와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탕 재료를 몰래 숨겨두고 있지만 실제 사탕을 만드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미국 정부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히토류 프로젝트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이 직접 사탕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아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온 회사 중 하나가 MP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 중 하나였던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2002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사탕을 훨씬 싸게 팔아 문을 닫아야 했던 사탕 가게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MP 머티리얼즈는 이 광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채굴에서 정제, 제조에 이르는 전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탕 가게를 다시 여는 것과 같지만 새로운 레시피와 새로운 장비, 그리고 전체 공정을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호주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호주에서 히토류 광산과 말레이시아에서 정연 공장을 운영하는 라이너스 코퍼레이션과 같은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주가 우리도 훌륭한 사탕 재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맛있는 간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재활용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채굴에 의존하지 않고 오래된 전자제품과 기타 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깨진 사탕을 녹여서 새롭고 맛있는 과자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 중 하나는 히타치입니다. 이 회사는 오래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기타 전자폐기물에서 히토류를 회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바닥에 흘린 트레일 믹스에서 사탕 조각을 골라내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성공시킨다면 일본의 히토류 공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히토류는 채굴과 정제뿐만 아니라 제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히토류를 자석, 배터리, 전자부품과 같은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재료를 가져다가 온갖 종류의 맛있는 간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사탕 공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 많은 기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탕 가게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시피를 배우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탕 가게가 유기농 공정무역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히토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경제와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금속을 다른 나라에 휘둘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히토류 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개의 대형 캔디 가게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한 맛과 특색을 지닌 다양한 가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일반적으로 더 낮은 가격, 더 나은 품질, 더 많은 혁신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리 전체가 사탕 가게로 가득 차 있고 각 가게는 저마다 신기한 신상품으로 다른 가게를 능가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국가들이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력하고 기술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길거리의 모든 사탕 가게가 설탕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대체 히토류 공급망의 부상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판도를 바꾸고 현 상태를 흔들며 전 세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 혁명과 같이 모두가 자신만의 독특한 과자를 만들어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토류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히토류는 청정 에너지부터 첨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의존하는 수많은 기술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생활에 설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히토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히토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위태로운지 기억해 봅시다.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누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자원을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한 캔디바씩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맛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히토류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국가는 한국입니다. 자체 히토류 매장량이 많지는 않지만 공급량을 확보하고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자원공사는 호주 히토류 기업 Rare Earth Salts와 한국의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장은 호주에서 히토류 원광석을 가져와 모든 종류의 첨단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로 전환할 것입니다. 마치 한국이 자체 사탕 공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히토류 재활용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GM과 성일하이테크 같은 기업들은 오래된 전자제품, 배터리, 기타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엘은 군산에 연간 2,000톤의 히토류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재활용 시설을 오픈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은 히토류의 국내 공급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환경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입니다. 한국이 히토류 역량을 강화하면 전자, 전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주요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중단에
덜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속 가능한 히토류 생산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 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높은 초기 비용과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등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민간 부문의 투자로 한국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번성하는 히토류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과 환경적 책임을 결합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글로벌 히토류 경쟁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세요. 이는 히토류 산업의 전개에 새로운 층을 더하는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히토류 팬 여러분,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히토류 세계의 큰손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경쟁에 뛰어들려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여곡절과 기복, 그리고 사탕발림의 비유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내다볼 때입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대체 공급망의 등장으로 판도가 뒤흔들릴까요? 그들이 직면한 환경적, 경제적 도전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할까요? 이는 큰 질문이며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중국이 쉽게 정상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히토류 강국으로 군림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탕 가게의 왕으로 군림해온 것처럼 그들은 거래의 모든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히토류 산업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오랫동안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탕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자면서도 사탕을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레시피, 가장 효율적인 기술, 성공의 비결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광산, 정련소, 공장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원활한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콤하고 달콤한 고속도로로 연결된 사탕가게 네트워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매장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예전만큼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히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 재료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가 맛있는 과자로 변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환경 문제, 경제적 압박, 다른 국가와의 경쟁 심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탕 가게의 왕이 언제까지나 똑같은 과자를 계속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적응하고 혁신하며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이 이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고부가 가치 히토류 제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더 발전되고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사탕 가게가 일반적인 초콜릿바를 만드는 대신 장인이 만든 고급 트러플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풍력 터빈에서 전기 자동 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석에는 히토류 원소의 특정 조합이 필요하며 중국은 이러한 자석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마치 중국에서 가장 맛있고 인기 있는 사탕의 완벽한 레시피를 알아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의학 분야와 같이 히토류의 새로운 응용 분야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히토류 원소에는 의료 영상 및 암 치료와 같은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탕에 숨겨진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두가 사탕을 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치 사슬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히토류 생산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채굴 및 정제 과정은 매우 오염될 수 있으며
중국은 수년 동안 느슨한 환경 기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마치 사탕 가게가 설탕이 많이 든 사탕이 사람들에게 충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건강한 사탕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채굴 및 정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최악의 위반 사업장 중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또한 더 나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더 효율적인 처리 방법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 가게에서 치과의사 팀을 고용하여 사람들의 치아에 덜 해로운 사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산업을 정화하는 것은 크고 복잡한 과제이며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와 혁신, 그리고 정부, 업계, 대중의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사탕 가게를 건강식품 전문점으로 바꾸는 것과 같아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장기적인 웰빙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히토류 산업의 미래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다른 국가와의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히토류의 세계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되는 등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히토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중국은 더 많은 국제 파트너십과 합작 투자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일본, 베트남과 같은 국가와 협력하여 새로운 히토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여 업계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탕 가게의 왕이 길거리의 다른 가게들과 협력하여 충분한 설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히토류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긴장과 경쟁이 존재하며 각국은 자원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히토류 수요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등 안보와 의존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탕 가게들이 왕을 경계하면서 왕의 재료와 고객을 공유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토류 산업은 우리의 현대 생활 방식에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히토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더 많은 대체 공급원이 개발되면서 히토류 공급망이 더욱 다양하고 분산될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 제품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재활용과 도시 채굴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히토류 생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로 남을 것입니다. 중국은 너무 많은 전문 지식과 인프라, 그리고 쉽게 대체되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적응하고 진화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마치 사탕 가게의 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층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히토류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합시다.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의 강점과 경험에 감사합시다.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히토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원소의 마법과 경이로움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히토류는 지구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탕 가게의 비밀 재료처럼
평범한 과자를 특별한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미국, 일본, 호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히토류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매장량, 첨단 기술, 잘 구축된 공급망으로 인해 중국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은 대체 공급업체의 부상은 다양한 공급원과 환경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보다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히토류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히토류 원소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이러한 다변화와 지속 가능성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히토류 산업의 미래는 지정학, 경제학, 기술,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토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다음 장을 만들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서술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글로벌 히토류 산업에 대한 보다 미묘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와 접근 방식이 등장하면서 환경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 중요한 소재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있어 다각화와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